일본 아베 정부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엔화가 지금 89엔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러한 사항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죠. 이번 주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서는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다각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양증권의 이철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부의 금융 정책과 많은 연관이 있을 텐데요. 네. 통화, 재정 정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명목 GDP가 8%나 하락해서 지난 20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디플레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 아베 정부가 세 가지 경제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과감한 통화 정책, 두 번째가 기동적인 재정 정책, 세 번째가 장기 성장 전략이라는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은 좀 뒤로 미룬 채 먼저 단기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적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10.3조 엔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지방 정부와 민간 자본을 포함해서 모두 20조 엔이 넘는 긴급 경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서 실질 GDP를 2%포인트 증가시키고 60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7월 선거를 앞두고 2분기와 3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 미만에서 2%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부와의 협의 문서를 통해 2% 물가 목표를 채택하고 미국 연준처럼 무한대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1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아베가 지명한 신입 BOJ 총재가 임명된 뒤에는 양적 완화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재정개혁 또는 미국 주도의 TPP 참여,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원전 재가동 문제, 중일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은 7월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이 아베 정부의 통화 그리고 재정 정책을 살펴봤는데, 이런 가운데 또 아베 정부의 엔화 약세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 미국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매입 나서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숨은 의도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숨은 의도라기보다는 아베 정권은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50조 엔에 이르는 정부와 민간의 해외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ESM 채권 매입을 선언했는데, 아직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전문가가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격히 약세가 되면서 환율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국채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다변화 전략 때문에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일본이 국채를 매입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뭐 숨은 의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미국이 만약에 엔화 약세를 경계를 하게 된다면 엔화 약세의 속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엔화 약세를 경계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통화 정책을 보면 일본의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엔달러 흐름이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미국이 정책을 변경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엔화 약세 기조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엔화 약세를 요인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주택 경기 회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일가스 생산 확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경상 적자가 축소될 전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친미 정권인 아베 정권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본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엔화 약세는 용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지나친 엔화 약세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가 한중일 통화 전쟁으로 확산되어서 주변국의 어떤 그 정치적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경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엔화 약세를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에 제동을 걸 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달러엔이 약 90엔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추가 약세를 보일지 엔화가 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7월 3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올해 엔달러가 저희는 한 92엔에서 95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지나친 엔화 약세가 자국 내 비판과 환율 전쟁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게 되면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서 소비 심리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 발언이 내부에서 나오면서 90엔대 환율을 일단 지지하는 발언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급격하게 환율이 100엔대로 올라서게 되면 주변 특히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100엔대 진입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후반부터 24년 연말부터 미국 경제가 정상화돼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면 엔달러는 금융위기 이전에 100엔에서 120엔대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 약세가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이에 반해서 또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4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게 됐는데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시장 전망은 지금 7.8%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수출 데이터를 볼 때 물론 변동성이 심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7.9%로 시장 전망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같은 날 발표되는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도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완만한 회복 기조가 지속이 되어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었다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완전한 서프라이즈를 주려면 한 8% 이상의 성장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 시그널은 분명하게 주겠지만 8% 이상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금 2%를 상향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중국의 이 긴축 완화 기조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까지 있는 건가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2월 물가가 2.5%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이제 강한 한파로 인해서 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4.2%나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 춘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차츰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중국의 물가 목표가 3.5%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3%가 넘기 전에는 긴축 전환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 기조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3%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연말에는 긴축 전환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양증권의 이철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일본의 엔화 약세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호전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